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 화의 3편,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다스릴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화가 났을 때에는 그 화의 근저에는 채워지지 않은 여러분의 욕구가 있으십니다. 그 욕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컨대 아기가 태어나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엄마들은 잠을 못 자요. 고통이 되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떠냐면, 나도 모르게 아이를 젖먹이고 새벽 5시에 딱 나왔는데 남편 그나마 회사 가기 전에 뭐라도 먹고 가라고 이렇게 토스트라도 구워놓고 뭐 우유라도 이렇게 따라 놨는데, 그거를 먹지 않고 가는 남편을 보면서 평소 같다면 별로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잠을 잘 잔 날은. 그런데 내가 밤새 이 신생아를 데리고 이렇게 우유를 먹이면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먹고 가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의 욕구는 무엇이었느냐, 저의 욕구는 잠을 잘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자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의 착한 아이가 올라와서 힘들 남편을 위해서 아침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그 아침을 먹고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고맙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 모든 희생은 알아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무심한 남편을 보면서 분노가 막 올라오지요. 근데 남편은 이미 회사 갔어. 그럼 그 분노가 어디로 쏟아집니까? 괜히 아무 죄 없는 첫째에게 쏟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근저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채우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상한 방법으로 터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근저에 있는 욕구를 아셔야 됩니다. 자,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남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영화를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거리 연애이기 때문에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를 그거를 상상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지냈어요.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아. 그리고 문자를 남겨도 받질 않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식 중이었대요. 회식 중이어서 다른 사람 상사들 눈치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문자로.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다음 주에 보자. 분노가 막 이게 막 치솟 오르죠. 이 여자친구가 채우고 싶었던 욕구는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와 주말을 잘 보내고 싶어.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속닥속닥 꽁냥꽁냥 손도 잡고 영화도 보고, 영화가 끝나면 맛있는 도시락도 같이 먹고, 내지는 맛있는 곳에 가서 같이 지내고 싶어. 이거였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는 괜히 옆에서 짤랑짤랑 거리고 있었던 동생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동생을 소리를 치고 그러니? 엄마가 그러면 엄마한테도 엄마 나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칩니다. 엄마 내가 이거 세탁 따로 하라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사실은 화가 난 상태는 남자친구인데, 그 남자친구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 욕구,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욕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화났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화 안 났어. 에이 목소리가 별론데? 화 안 났다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전화 안 받아. 문자 씹어.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화난 욕구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알더라도 그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불똥을 튀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밑바닥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꼭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욕구를 건강하게 그 상대에게 잘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에는 화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났다고 쳐요. 예컨대 부인과 남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로 인해서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지요. 어떤 주제가 있어요. 예컨대 남편하고 여보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제는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러면 안 되는데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갖다 주는 돈이 적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야, 그 쥐꼬리 같은 얼굴 갖다 주면 아유 유세도 진짜 유세 엄청 떤다. 그러면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교를 해요. 야, 김 과장 알지? 그 부인은 그 사람 부인은 남편보다 돈 더 잘 번대. 막 집에서 과외하면서 막 장난 아니래더라. 야, 너는 뭐 했냐? 너 대학까지 나와갖고 집에서 그냥 놀잖아. 너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말도 안 되는 주제는 그냥 생활비였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건강하게 서로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다 상처 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나타난 상처라면 화라면 그땐 타임 아웃 하셔야 됩니다. 타임 아웃. 그건 뭐냐면 어떠한 주제가 있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미 감정이 올라오셨을 때는 그 주제를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주제를 해결할 만한 우리의 뇌와 감정에 힘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요. 존 가트만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 특히나 이제 부부 관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부들을 이렇게 실험실에 넣고 비디오를 찍으셨어요. 근데 찍으셨는데 부부들에게 굉장히 센서티브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주제를 주고 이 문제를 도찰해낼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방안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순간마다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무시와 비판과 비교와 자기 합리화와 막 이렇게 당연시와 막 이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상처 이렇게 서로 말놀이를 하면서 그 말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존 가트만 박사는 이미 이 사람들의 뇌파와 그리고 이 맥박 지수를 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과 부인이 맥박 지수가 올라가고 동공이 커지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 시점에 이 존 가트만 박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 우리 테크니컬한 프로블럼이 있어서 그런데 한 20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고 나서 남편은 매거진을 본다든가 신문을 보고 부인은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좀 시간을 둔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의 맥박과 뭐 그런 뇌 수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상이 되었을 때 또 똑같은 문제를 주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지수의 부부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잘 찾아냈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화가 올라온 그 순간에는 절대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더 줄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는 그 순간, 이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화가 난 그 순간, 하지만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타임 아웃! 잠깐 쉬었다 얘기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남편하고도 그리고 아이하고도 타임 아웃! 그리고 그 공간을 벗어나시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남편에게도 물 한 잔 주시고 나도 물 한 잔 먹고 내지는 너무 화가 나면은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가다듬는 시간. 그래서 내가 올라갔던 맥박수와 그리고 커졌던 동공과 그리고 막 뿜어냈던 그 스트레스 지수들을 좀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의 문제로 볼 수 있고 해결 방향을 같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해결 방법이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을 때는 저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재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감사를 했어요. 무조건 감사. 지금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하는 동안에 절대 강추! 이거 했을 때 저 정말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막 이렇게 돌을 닦을 때가 많아요. 특히 어저께도 저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둘째 에나벨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의 의지도 너무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건강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낼 때가 많아요. 예컨대 엄마가 이렇게 초이스
초이스를 줄게.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야. 근데 이 초이스는 너에게 있어? 이렇게 분명히 긍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 don't care? 나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엄마 말 신경 안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분명히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내가 사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니? 하고 이 아이에게 물어서 이 아이가 사과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I don't want to hear!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 말 듣기 싫어! 지금 5살인데 10대 사춘기 애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꾸만 이 아이에게 또 다른 걸 가르치려고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타임아웃과 세 번째로는 그냥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는 뭐였냐면, 고맙다. 그래, 네가 이제는 많이 잘 자라서 너의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래, 너는 이제 그 목소리를 엄마나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방식으로 내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네가 네 목소리, 네가 원하는 것을 찾을 만큼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감사로 바꾸니까 정말로 그냥 그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그리고 제 마음가짐에 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강추드려요. 이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겠지만 하면 할수록 정말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특히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사를 했을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세 번째, 감사로 대응하자입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 순간과 사람에게.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여러분이 화를 폭력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폭력을 쓰는 분도 있고 말 폭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꼭 폭력을 쓰시는 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뒤끝 없어. 뒤끝이 없긴요. 뒤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그 말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에 오랫동안 이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폭력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상처를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고 계신다면 꼭 그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화에 대해서, 그 짜증남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 이게 제가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어, 자기의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의 변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정말 내가 낮아졌을 때, 근데 이 낮아졌을 때 높아지실 수 있거든요. 이 낮아졌을 때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이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아내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내가 지금까지 힘으로 했을 때 안 되셨잖아요. 폭력적으로 했을 때 안 되셨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용서를 구하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낮아졌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세요. 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남편이 나를 더 귀하게 보고, 내가 아이들에게 했던 그 화를 용서를 구했을 때 아이들이 나를 이제는 신뢰를 하고, 이렇게 내가 낮아져서 자존심 상하네,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를 해서 자신이 낮아지셨을 때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화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화를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일생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히스테릭하고, 그리고 우울에 시달리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화로 인해서 상처가 내지는 화가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건데, 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분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용서가 어려운지는 다음 편에 왜 용서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제가
정말 상처 주는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독을 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독이 화랍니다. 근데 그 화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순간에는 이 독이 독을 준 독사한테 가지 않고 독을 받은 나를 죽이게 되거든요. 이 독을 빨리 해결해 나가려면, 이 독을 빨리 없애버리려면 안티베놈이라고 그 독에 대해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이 독설스러운 말들, 화난 행동들,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꼭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와 감정은 같이 안 갈 때가 많아요. 난 용서했는데 이 사람 보면 계속 또 화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마음이 졸이거나 할 수 있는데, 용서와 감정은 따로 보시되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또 용서하세요. 마음속으로.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막대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욕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마음에서 놓습니다. 당신이 했던 상처 줬던 그 모든 행동과 마음을, 그리고 말들을 난 이제 놓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 독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독에 물렸던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저처럼 유리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말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 분명히 폭력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난 기억 안 나는데, 부인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상처가 돼요. 또 화가 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그래서 편지에다가, 왜냐하면 대놓고 말할 때 내 마음도 너무 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반응에 따라 또 상처를 받으니까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싸가지 없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제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았고, 또한 제가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용서라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크게 거부작용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이 되셨을 때 저에게 욕설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신에 제가 화를 내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알아듣고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편지로 적으세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2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2분 다 저에게는 굉장히 억압하셨던 분들이고, 저의 가치를 쓰레기처럼 느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부를 때도 야, 저는 제 이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야, 그리고 무슨 연아,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2통의, 각각 다른 분인데 2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눈을 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고 또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신기하게도 되게 억압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분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아무 말도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은 하시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저에게 했던 욕설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좀 참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셨거든요. 물론 2분 다 저에게 용서는 구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제가 한 그 부분에 마음을 내려놓았던 그것을 편지로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를 대할 때 사실은 완전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화를 슬기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